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걸 좀 기준 삼아서 움직여야 될지 오늘도 좀 세부적으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숨고르게 하는 시장이다. 뭐 당분간은 이거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좀 자세히 볼게요. 아무래도 방향성 자체를 크게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잭슨홀 미팅이 나오고 나서 네. 거기서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해석이 중요하군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잭슨홀 미팅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네. 반대로는 이제 지금 원래 공매도가 한매수 들어오게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줄고 있었었는데 지금 그 공매도가 다시 늘고 있다. 또 하락에 베팅하는군요. 네, 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사실 지수라든지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네. 이 이벤트를 일단은 지켜보자. 라는 이러한 이제 관망의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매크로 변수들이 오늘의 시장에서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군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소부터 좀 봐야 될까요? 먼저 환율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이 환율이 사실 유로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1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0.98 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는 균형이 깨지네요. 네, 그러면서 20년 만에 이제 최저치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유럽도 발표를 했고요. 유럽도 그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저치 대비 약간 소폭이나 뭐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내려가지 않았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예상치보다 워낙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이러한 이제 이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너무 우리가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로 환율과 유로와 이제 달러 간의 관계가 사실상 경기 침체가 유로에서 더욱더 많이 그렇죠. 발생을 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다소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느낌으로 완화가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안 좋은 느낌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서 예. 일단은 유로가 어제보다는 0.2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반대로 조금 하락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율이 조금은 이제 달러 약세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이유로서 이것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되기보다는 여기서 상승폭을 다시 한 번 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그림이 전반적으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장 마감할 쯤에 다시 한 번 더 급격하게 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쵸, 네.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오늘 러시아의 공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역유환율이 한 1,337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8원 정도 빠져서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이군요. 이러한 부분은 국내 시장의 지수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완전 요즘은 좀 환율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좀 짚어봤고요. 또 이날 또 시장에서 또 압도적으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네, 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가더라고요. 좋았어요. 예. 사실 이제 또 하나의 누르고 있던 변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죠. 그리고 천연가스를 필두로 한 네네. 이거였었는데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은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원유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이 원유 관련돼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대로 이제 오펙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감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올리겠다는 얘기군요. 뭐 유가를. 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유가가 상승이 나올 수 그쵸, 그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한 3.7%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바 트레이드에서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유가 랠리가 종료되었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오펙 산유국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유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가를 더욱더 자극을 만든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행히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급등락이네요. 뭐 워낙 가격이 네.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익이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LNG 터미널이 불이 났었던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불이 났었던 것이 10월 달에는 이게 다시 가동이 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11월 달에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안엔 가동하는군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네.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장에서 다 모두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렇군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4%, 쉐브론이 3%, 이 크게 올라가는군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7% 정도 예.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 뭐 대번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 3.6%, 네. 시니어 에너지도 한 3.6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곡물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곡물 가격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음. 많이 빠지게 되면서 곡물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졌었는데 네. 이제 천연가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이 상승 결국은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비료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라는 이러한 이제 논리가 한 가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폭우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국가에서는 예. 이 폭염과 가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완전 반대로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황지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농무부 같은 경우에도 이 가뭄이 중남부 및 서부 지역의 방목지와 평화를 초토화시키게 되면서 사상 최악의 여름 작황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 농업인 연맹에서는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네. 옥수수와 토마토, 대두의 작황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이러한 이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밀이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도 한 2%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미국에서도 관련된 비료 기업인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그리고 CF 인더스트리 홀딩스도 한 3% 정도 여기도 상승이 비료. 나오게 예.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농기계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뭐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 디어인 같은 경우에도 3%에서 뭐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이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악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도는 살짝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쪽에서 에너지의 그런 뭐랄까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바로 S-오일과 남해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표적인 S-오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유 가격 상승이 나와서 가지고 왔고요. 네. 원유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네. 가격 조정을 받았던 S-오일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 대란이 겨울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에너지로에 대한 발전이 더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럴 수 그런 발전의 중에 하나가 디젤 발전이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디젤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디젤에 대한 쇼티지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SO일 같은 경우에는 등 경유 관련돼서 50% 정도의 노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도 견조하게 하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도 보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100불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SO일의 주가의 탄력도도 더욱더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9,100원인데 이거 얼마나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네. 한 11만 원 선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남해화학입니다. 네, 남해화학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료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비료 뭐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기타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4일 정도의 이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네. 기관들의 그때 매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 기관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료 관련된 기업으로 남해화학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을 때가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확실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1,600원 선에 어제 또 보합이었는데 가격대를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습니까? 남해학은 아무래도 이 관련된 모멘텀적인 이슈 외에는 사실 잘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는 네네.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네.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에 모두 다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 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크게는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이었었고요. 오늘 정유, 비료 이렇게 나눠서 에너지를 좀 나눠서 한 종목씩 뽑았습니다. S오일 목표가 우선 11만 원 잡고요. 남해화학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해서 짧게 11,500원 그리고 12,000원 사이의 목표가를 제시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